어제 일론 머스크에 의해 공개된 옵티머스 쿵푸 대련의 영상에 여파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옵티머스 프로젝트와 FSD 프로젝트를 동시에 이끌고 있는 테슬라 AI 소프트웨어 부사장 아숑 엘로스와미는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자율주행과 옵티머스용 AI 모델이 통합되면 정말 대단해질 겁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멋진 제품들을 만드는 테슬라 AI 팀에 합류하기에 최고의 시기입니다. 라고 하였고, 옵티머스 팀의 엔지니어 제릭 리우 또한 옵티머스가 유연한 쿵푸 동작을 시연하면서도 튼튼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AI로 생성된 것이 아니라 AI로 구동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재능 있는 팀을 갖고 있습니다. 진척 속도가 놀라울 정도로 빠릅니다. 라고 하였으며, 마찬가지로 옵티머스 엔지니어인 무르타자 달랄도 이제부터 옵티머스의 뇌에 이 스킬들을 그냥 다운로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매트릭스의 네오처럼요. 라고 하였습니다. 옵티머스 프로젝트의 전임 수장이었던 밀란 코박 또한 멋집니다 팀원 여러분 이라고 하면서 뿌듯해 하였습니다. 테슬라 비관론자들은 그가 떠난 이유가 옵티머스 프로젝트가 가라앉고 있어서 미리 탈출하는 거라고 음모론을 양산했지만, 사실 그가 떠나는 날 쓴 글에 어차피 테슬라가 이깁니다. 제가 보장합니다. 라고 했던 건 비관론자들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제 올해가 3개월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연말까지 테슬라는 많은 이벤트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선 FSD 버전 14입니다. 일론 머스크의 발언대로라면 이번 주 배포가 되었어야 했지만 그러진 못했습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는 어제인 10월 4일 버전 14 배포를 준비하던 마지막 순간 버그가 발생했습니다. 출시가 월요일로 미뤄졌지만 그 덕분에 몇 가지 기능을 더 추가할 시간이 생겼습니다. 라고 말하며 한국 시간 기준 다음 주 화요일 전후로 FSD 14가 배포될 거라고 하였습니다. 또 저가형 차량이 있습니다. 다음 주 중 FSD 14 배포와 함께 저가형도 같이 공개될 거라는 것이 커뮤니티의 중론입니다. 현재 기가 텍사스 인근에서 돌아다니는 차의 실물이 포착된 상태이고, 웹페이지의 내용 또한 유출되어 여러 정보들이 공개된 바 있습니다. 또한 차세대 로드스터와 옵티머스 버전 3의 공개도 있습니다. 옵티머스 버전 3의 경우 아마 11월 있을 주주총회에서 일론 머스크와 같이 무대에 오를 것으로 추측되며, 버전 2.5 대비 얼마나 많은 디자인이 변경되었을지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FSD 14와 관련해서 재미있는 추측은 베이지역 로보택시의 차량 내 스크린 UI에서 주행 경로 표시선이 최근 기존 파란색에서 금색으로 변경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커뮤니티는 이 변화를 FSD 버전 14와 연관된 업데이트로 추정하며, 베이지역 서비스는 안전 모니터 직원이 운전석에 탑승한 상태로 운영 중이므로 기량은 뛰어나나 혹시 모를 버그 때문에 버전 14를 먼저 베이지역에 배포해 테스트하는 게 더 적합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테슬라는 최근 지속적으로 골드 색상을 어필하고 있습니다. 사이버캡 디자인의 금색 요소, 옵티머스 로봇의 금색 테마, 모델 YL의 스타라이트 골드 컬러 등과 이번 로보택시의 골드 색상 주행선까지 이 금색 라인업들은 테슬라의 자율주행 및 로보틱스가 활짝 열 골든 에이지, 즉 황금기를 상징한다는 해석이 퍼지고 있습니다. 테슬라 인플루언서 알렉스는 한국 시간 기준 10월 4일 폭스바겐 자율주행의 현 주소에 관한 글을 업로드하였고,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 소개해드립니다. 알렉스는 폭스바겐은 세계적으로 자율주행 분야에서 가장 많은 실패 프로젝트를 가진 회사입니다. 현재 모빌 아이와의 협력도 실패할 가능성이 큽니다. 2026년에 완전 자율주행 차량을 출시하겠다는 폭스바겐의 주장은 웃길 노릇입니다. 왜냐하면 2025년 말에도 안전운전자가 탑승한 차량이 간단한 교통 상황에서조차 자율주행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아르고 AI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해 날린 사실을 기억할 것입니다. 아니면 그들의 소프트웨어 자회사인 카리아드가 모든 것을 내부에서 해결하겠다고 했던 발언도요. 이제 모빌아이가 상황을 해결할 거라 기대하지만 그들은 제대로 전달하지 못합니다. 2024년에 해결책을 약속했지만 지키지 못했고, 이체 2026년을 약속하지만 그마저도 지키지 못할 것입니다. 구글 자회사 웨이모의 전 대표 존 크라프칙이 폭스바겐은 아마도 가장 많은 자율주행 파트너십 실패를 겪은 자동차 제조사일 테고, 모빌아이는 자율주행 일정에서 가장 많은 실패를 기록한 공급업체일 거다라고 한 말을 기억하실 겁니다. 모빌아이는 거의 모든 기존 자동차 제조사와 협력했지만 제대로 작동하는 것을 아무것도 공급해내지 못했습니다. 그 대신 모두 테슬라로 방향을 틀었어야 했는데 감정과 오만, 자만심이 그 길을 막았습니다. 기존 자동차 제조사들의 상위 경영진 결정은 놀랄 정도로 어이없습니다. 합리성이나 기술, 경제 효율
비효율성, 상식을 기반으로 한 결정은 거의 없고 대신 자만과 오만, 자부심, 감정에 좌우됩니다. 다른 기존 자동차 제조사들처럼 폭스바겐 그룹도 결국 테슬라의 FSD 기술을 라이선스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판매 급감을 막기에는 작동하는 차량을 개발하고 대량 생산하는데 6에서 7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라며 폭스바겐의 정말 뼈아픈 현실 진단을 해주었습니다. 유저 트루스 워리어는 모빌아이와 테슬라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파트너십을 맺었으나 그 관계는 CEO 샤슈아가 테슬라가 안전 기준의 경계를 넘어서 위험하게 도전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악화되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독자적인 길을 갔고 그것은 테슬라가 내린 최고의 결정 중 하나였습니다. 폭스바겐이나 다른 전통 자동차 제조사들이 테슬라 FSD를 채택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낮습니다. 그들은 테슬라와 파트너십을 맺기보다는 스스로 자멸하는 것을 선택할 것입니다. 라며 맞장구를 쳤고, 이에 알렉스는 머지않아 테슬라와 협력하는 것이 기존 자동차 제조업체가 살아남기 위한 유일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테슬라 FSD를 모방할 수 있거나 그럴 의향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테니까요. 기존 경영진이 테슬라와의 협력을 꺼린다면 새로운 경영진을 임명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회사는 도태될 것입니다. 이해 관계자들이 이를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고 너무 늦게 결론을 내릴 수도 있지만 이것이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자율주행차는 어디에서나 주류를 이루게 될 텐데 어떤 사람이 직접 운전하는 차를 원할까요? 라며 동의하였습니다. 유저 닐 티도 그들은 테슬라와 절대 파트너십을 맺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 테슬라는 계약서를 들이밀며 받던가 아님 죽던가 하는 태도로 나올 것이고 폭스바겐은 자존심이 상해 정신이 나갈 겁니다. 그들은 이미 관을 만들고 무덤을 팠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의 최후를 지켜보는 것 뿐입니다. 라고 하였고, 유저 스리다드 A는 폭스바겐의 자율주행 자립 실패는 오만과 실행력 부족이 세계 최대 기업조차 무너뜨릴 수 있음을 잘 보여줍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오랜만에 정부 효율부 소식입니다. 정부 효율부서는 일론 머스크가 본업으로 돌아간 뒤에도 열심히 할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부 효율부서는 어제 94개의 낭비적인 계약을 종료해 총 85억 달러, 하나로 11조 9,500억 원 규모의 계약을 없애 납세자의 돈을 절감했습니다. 여기에는 편집 지원에 대한 상무부 53만 3천 달러, 한화로 약 7억 5천만 원짜리 계약과 의료 혁신 솔루션에 대한 6,100만 달러, 한화로 858억 원의 계약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번 성과는 일회성 이벤트가 아닙니다. 일론 머스크가 떠난 이후에도 정부 효율부서는 주기적으로 결과를 발표하고 있으며, 예를 들어서 2025년 8월 기준 총 2천억 달러, 한화로 약 287조를 절감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9월 8일에는 주간 업데이트를 통해 지속적인 감축을 보고했으며, 최근 10월 초에도 5일 만에 55개의 계약 종료로 3억 8천만 달러, 한화로 약 5,300억 규모의 절감을 추가로 발표했습니다. 이는 5월 이후 주기적으로 이루어지는 패턴으로 계약 재조정, 인력 감축, 예산 재배분 등을 통해 누적 절감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유저 오페로는 이것은 정부 계약에서의 투명성과 감독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외부 전문가인 일론 머스크 같은 인물이 주도하는 개혁, 예를 들어 정부 효율부의 활동은 단기적으로 상당한 절감 효과를 달성할 수 있지만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을 위해 계약 검토 과정의 취약점 같은 체계적인 문제들을 해결해야 합니다. 라며 정부 효율부의 일시적인 절감이 아닌 근본적인 정부 구조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얼마 전 일론 머스크에 의해 발표된 그로키피디아 제작 계획에 대한 추가 소식도 있습니다. 엑스프리즈 계정은 한국 시간 기준 10월 5일 그로키피디아는 세계에서 가장 크고 정확한 지식 원천이 될 것입니다. 인간과 AI를 위해 사용 제한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죠. 현재 그록은 대량의 추론 컴퓨팅을 동원해 위키피디아 같은 기존 소스를 꼼꼼히 분석하고 있습니다. 각 내용이 진실인지, 부분적으로 맞는지, 완전한 거짓인지, 아니면 중요한 맥락이 빠졌는지 철저히 검토한 뒤 새로 씁니다. 거짓 정보는 제거하고 반쪽짜리 진실은 바로 잡으며 누락된 핵심 맥락은 보강하는 식으로요. 이 지식 원천이 진짜로 믿을 만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오로지 진실만을 추구하도록 설계됐기 때문입니다. 편견이나 숨겨진 의제 없이 순수하게 진실로 안내하는 데 초점을 맞췄죠. 일론 머스크는 이런 일을 반쪽짜리로 하지 않습니다. 그는 바로 전면전으로 달려듭니다. 그로키피디아는 날카로운 창처럼 날카롭게 파고들어 진실을 드러낼 겁니다. X의 커뮤니티 노트처럼요.
있었거든요. 그 노트는 오만한 태도로 거짓 정보를 퍼뜨리는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그걸 지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죠. 그록을 기반으로 한 그로키피디아도 기본 원리와 물리학 같은 근본적인 접근으로 최대한의 진실을 추구합니다. 기존 미디어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부분적으로 숨겨진 증거를 완전하고 정확한 맥락으로 대체하며 헛소리와 왜곡을 날카롭게 베어냅니다. 이 변화는 악한 조직과 그 뒤에서 조종하는 사악한 세력에 맞서 싸울 겁니다. 그들은 수십 년 동안 레거시 미디어와 위키피디아를 통해 끝없는 가짜 뉴스와 왜곡된 이야기를 퍼뜨려 사람들의 마음을 독살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의 정신에 막대한 해를 입히고 세계를 오랫동안 조종해왔죠. 이제 그 시대는 끝납니다. 그로키피디아가 모든 걸 영원히 바꿀 테니까요.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는 이 글을 인용하며 그로키피디아의 초기 베타 버전 0.1이 2주 후에 출시됩니다. 라며 놀라운 일정을 공유하였습니다. 저는 내년이나 실체가 나오겠구나 했는데 2주 후 초기 버전을 공개할 정도로 빠르게 준비되고 있다는 사실은 충격적입니다. 테슬라가 2025년 9월 한국 자동차 시장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를 냈습니다. 내연 기관차를 포함한 전체 판매 순위에서 테슬라 모델 Y가 8,361대를 판매하며 무려 2위를 차지했습니다. 1위는 기아 소렌토 8,940대, 3위는 기아 카니발 6,996대로 테슬라는 카니발을 앞지르며 수입차 중 압도적인 1위, 종합순위 2위를 기록한 것입니다. 이는 테슬라가 한국 시장에 진입한 이래 월간 최고 판매량을 경신한 수준으로 전체 시장 점유율 약 5.8%를 달성했습니다. 테슬라는 한국에서 정말 불티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올해 6월 테슬라는 6,377대를 판매하더니 7월에는 7,357대로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8월에는 7,974대를 기록하며 전월 대비 8%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9월 8,361대는 8월에 이어 고공행진을 유지하며 역대급 판매량을 기록했습니다. 모델 Y의 1월부터 9월까지 누적 판매량은 약 43,000대인데 작년에 모델 3를 포함해서 연간 3만 대 판매를 두고 역대 최고 판매량이라며 떠들썩했던 것을 생각하면 모델 Y만 놓고도 이만큼 팔린 건 정말 놀랍습니다. 연말까지 모델 Y 5만 대 달성을 할 수 있을지도 중요한 관전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이 수치가 대단한 이유는 여러 측면에서 분석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한국 자동차 시장은 현대 기아차가 장악한 내연기관 중심의 보수적 환경입니다. 그런 테슬라가 전기차 단일 모델로 내연기관 포함 2위를 차지한 것은 국내 시장 전기차 보급의 상징적인 순간입니다. 게다가 카니발처럼 상징적으로 많이 팔리는 차를 앞지른 것은 특히 주목할 만합니다. 카니발은 연간 7만 대 이상 판매되는 국민 차급인데 9월 모델 Y가 이를 초과했으니 말입니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테슬라의 상품성이 한국 시장에서 먹힐지에 대해 수년간 회의적이었습니다. 사실 점잖은 표현이고 솔직히 말하면 조롱과 저주에 가까웠습니다. 국산 전기차나 독일 레거시 전기차를 더 높게 쳐주던 전문가들이 더 많았습니다. 초창기엔 단차, 그리고 승차감과 디자인에 대해 지속적으로 좋지 않다는 평을 하며 한국 시장에서 제한적인 위치에 머무를 거라고들 했습니다. 그러나 구형 모델 Y까지는 그들의 말이 맞았을지 모르나 주니퍼 업데이트로 적극적인 단점 개선과 기가 상하이에서 만든 뛰어난 빌드 퀄리티의 제품들이 수입된 것이 한국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이런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테슬라는 가장 중요한 기능이 제외된 채로 한국 시장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바로 FSD입니다. 이렇게 제한된 기능을 가진 상태에서도 많은 판매량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은 정말 의미가 크며 만약 FSD가 개방된다면 판매량이 얼마나 더 올라갈지 지켜보는 것도 너무나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또한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이렇게 높은 판매량이 FSD 개방을 촉진시켜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고속도로에 슈퍼차저들이 하나둘 들어서곤 있지만 여전히 매우 적은 편인데 테슬라가 늘어난 만큼 고속도로 내 슈퍼차저 입점 속도도 가속화되길 바랍니다. 테슬라가 외부 AI 서비스, 예를 들어 챗 GPT와 같은 프로그램의 데이터 유출 위험 때문에 내부 개발 AI 보틀 로켓을 도입합니다. 이 AI는 보안이 민감한 사내 작업을 대체하며 번역과 텍스트 생성 같은 일상 업무를 처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테슬라 인플루언서 알렉스가 전한 현지 미디어 보도에 따르면 테슬라 직원들은 더 이상 민감한 작업을 외부 인공지능 제공 업체의 도움으로 수행하지 않고 대신 내부에서 개발한 보틀 로켓이라는 AI를 활용할 예정입니다. 이는
기가 베를린에서 화요일에 열린 작업회의 녹음에서 드러났고 매체 한델스블라트가 이 녹음 사본을 입수해 보도했습니다. 녹음 내용은 보틀 로켓은 내부 AI로 현재 AI가 챗 GPT처럼 모두의 관심사입니다. 이를 검토하고 조사했으며 시대에 맞춰 움직이는 것이 우리의 모토입니다. AI 사용 시 데이터 저장 위치에 대한 우려가 생겼습니다. 이미 데이터 유출 사건이 이전에 발생했는데 챗 GPT 같은 외부 플랫폼을 통해 일어났습니다. 이는 인사위원회의 오랜 문제였습니다. 좋은 내부 대안이 있으므로 신청을 양심적으로 승인할 수 있었습니다. 였습니다. 보틀로켓은 예를 들어 다국적 문서 번역이나 보고서 초안 작성 같은 반복적인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면서 직원들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테슬라는 인공지능 사용에 대한 명확한 투명성 규칙을 원하며 내년부터 내부 AI 지원으로 생성된 콘텐츠는 라벨링을 의무화한다고 합니다. 이 규칙은 AI 생성 콘텐츠를 명확히 표시함으로써 내부 커뮤니케이션 신뢰성을 유지하고 잠재적 오해를 방지하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테슬라는 ERP나 수요 예측 시스템 같은 내부 기업 솔루션을 개발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외부 서비스 제공 업체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입증되었습니다. 이러한 접근은 비용을 절감할 뿐만 아니라 맞춤형 기능을 통해 운영 효율성을 극대화합니다. 대부분의 회사들은 필요한 소프트웨어 전문 지식이 부족해 일을 할 수 없지만 테슬라는 강력한 엔지니어링 팀과 혁신적인 문화 덕분에 자체 개발을 성공적으로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제 인공지능 시대가 열리고 내부적으로 인공지능 작업을 자체 처리할 수 없는 회사들은 이렇게 오픈 AI나 구글 같은 타사 의존도가 높아지고 그것은 잠재적인 데이터 유출의 위협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테슬라는 자체적으로 만들 수 있어서 다행이고 장기적으로 이런 자립성이 경쟁사 대비 비용 절감과 기술 우위를 가져다줘 시장 내에서의 경쟁력을 더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기사는 이런 정책 변화가 기가 베를린뿐만 아니라 미국 본토와 중국에도 도입되었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이는 테슬라의 글로벌 운영 체계가 일관되게 적용되고 있음을 시사하며 전 세계 시설에서 동일한 보안 수준을 유지하려는 의지를 반영합니다. 유저 돈 파티아는 흥미로운 움직임입니다. 민감한 작업을 위해 AI를 내부적으로 도입하는 것은 테슬라 같은 회사에겐 완전히 합리적입니다. 라고 하였고 유저 하랄드 부시에들은 트루스 블라스터, 도조 두들, 밈 AI 또는 리들 AI 같은 다른 재미있는 장명 가능성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가능성은 무한합니다. 그래도 보틀 로켓은 마음에 드는군요. 라며 보틀 로켓이라는 AI 이름이 일론 머스크의 스타일에 비해 다소 평범하거나 덜 기발하다며 더 재미있고 유머러스한 대안 이름을 제안하였습니다. 한국 시간 기준 10월 6일 일론 머스크가 X를 통해 그록 이매진의 주요 업데이트를 발표했습니다. 이 업데이트는 버전 0.9로 AI 비디오 생성 기능을 크게 강화한 것입니다. 그록 이매진은 사용자가 업로드한 사진이나 명령어로 생성한 사진을 6초 길이의 애니메이션 비디오로 생성하게 해주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이번 업데이트로 이 이매진의 처리 속도가 빨라지고 결과물의 화질이 향상되어 더 자연스럽고 스마트한 영상을 제공하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 몇 개의 영상을 만들어 보니 확실히 이전보다 화질도 좋아지고 결과물도 만족스러웠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오늘 X에서 그록 이매진의 주요 업데이트가 출시되었습니다. 최신 업 버전을 다운로드하여 이용하세요 라고 포스트하며 최신 그록 앱 버전을 다운로드하라고 권장했습니다. 유저 5는 이걸 만들어줘서 고마워요 일론. 이제 많은 창의적인 도라이들이 재미있고 접근하기 쉬운 방식으로 자신들의 것을 뽐낼 것입니다. 저는 그록 업데이트를 할 때마다 진짜 크리스마스처럼 느껴집니다 라고 하였고 유저 마요루 파랍은 AI가 너무 빨리 진화하고 있어서 이 문장을 다 읽을 때쯤이면 아마 더 새롭고 똑똑한 AI가 나타날 것 같습니다 라며 놀라워하였습니다. 또한 일론 머스크는 오늘 X에서 XAI 게임 스튜디오가 내년 말이 되기 전 훌륭한 생성형 AI 게임을 출시할 것입니다 라며 엄청난 일정 제시를 다시 한번 확인시켰습니다.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하더라도 앞으로 1년 이내에 게임을 완성하고 출시하려면 장르 선정, 세계관 구축, 컨셉 아트 같은 프리 프로덕션 단계가 상당 부분 마무리되었거나 최소한 구체적인 청사진이 마련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컨셉트와 기본 메카닉스가 테스트 단계에 들어섰음을 시사하며 AI 기반 개발이 전통 방식보다 빠르다고 해도 1년의 시간은 기존 산업 관점에서는 말도 안 되는 속도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직접 AAA급 게임을 만들 거라고 과거 말한 바 있기 때문에 정말 내년이 너무나 기대됩니다. 유저 루시 캐시 파틸은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나면 우리는 새로운 시대에 들어서게 됩니다. 더 이상 미리 작성된
한정된 스토리라인은 없고 모든 게임이 말 그대로 당신과 함께 실시간으로 변화할 것입니다 라고 하였으며, 유저 MD 메헤디 하산 라킵은 일로는 왜 500명의 개발자를 고용하냐, 그러기 그냥 트리플 A 게임을 효율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데 라고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게임 업계에서 연달아 일어난 대규모 정리 해고 소식을 보니 어쩌면 AI 지배자들이 때맞춰 도착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FSD 버전 14가 공식 배포되었습니다. 한국 시간 기준 10월 7일 오후 4시경부터 미국 유저들 중 일부 우선 배포를 시작한 것으로 보이며, 테슬라 인플루언서 소여 메리츠, 홀마스 카탈로그 등이 릴리즈 노트를 인증하면서 공식 배포를 알렸습니다. FSD 버전 14는 계획보다 하루 늦어지면서 몇 가지 기능을 추가 후 배포한다고 일론 머스크가 말했던 만큼 14.0이 아닌 14.1로 배포가 되었습니다. FSD 버전 14.1의 릴리즈 노트상 추가된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착 옵션을 추가하여 FSD가 주차할 장소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주차장, 길거리, 도로변 등 여러 옵션이 생겼습니다. 비상 차량, 예를 들어 경찰차, 소방차, 구급차에 대한 처리 기능을 추가하여 길가로 정지하거나 양보하도록 했습니다. 시야 기반 신경망에 탐색 및 경로 설정을 추가하여 차단된 도로와 우회로를 실시간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운전 스타일 선호도를 더욱 세밀하게 사용자 지정할 수 있도록 추가해 새로운 속도 프로필을 도입했고, 규정 속도에 맞춰 천천히 가는 모드인 나무늘보 모드가 추가되었습니다. 고정 출입구와 자동문으로 된 출입구에 대한 처리 기능을 개선했습니다. 도로 위의 잔해물, 예를 들어 타이어, 나뭇가지, 상자 등에 대한 회피 기능을 개선했습니다. 여러 시나리오에 대한 처리를 개선했습니다. 여기에는 비보호 좌회전, 차선 변경, 차량 끼어들기, 학교 버스가 포함됩니다. FSD의 시스템 오류 관리 능력을 강화하고 성능 저하 상태에서 부드럽게 복구할 수 있도록 하여 신뢰성을 높였습니다. 전면 카메라에 빠르고 효율적인 자체 세척을 제공하는데, 이것은 아마 로보택시에 있었던 카메라만 와이퍼가 빠르게 움직이며 집중적으로 닦아내는 모드인 듯 합니다. 또한 차량 속도가 높을 때 공기 역학 세척을 최적화하기 위해 자동 좁은 시야 세척 기능을 추가했다고 합니다. 전면 카메라 시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부 앞유리에 잔여물 쌓임을 감지하여 경고하는 기능을 추가했다고 합니다. 주행 영상은 현재 시각 기준으로는 아직 업로드되진 않았으며 오늘 밤, 내일 오전 정도에 본격적으로 쏟아질 듯 합니다. 자세한 후기와 영상 나오면 정리해서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가 주주총회에서 CEO 인센티브 구조 마련과 XAI 투자 등 주요 안건에 대한 투표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안내 영상을 업로드하였고, 해당 영상에는 테슬라의 옵티머스가 주인공으로 등장하였습니다. 옵티머스는 영상에서 11월 6일에 우리는 연례 주주총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올해 투표 안건에는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테슬라의 다음 성장 물결과 여러분, 즉 회사 소유주를 위한 가치 창출을 추진하기 위해 대담하고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계획을 실행하고 주주 여러분을 위해 계속해서 특별한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우리는 CEO를 위한 적절한 인센티브 구조를 마련하고 이사회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테슬라의 미래와 여러분의 투자 미래가 여러분의 손에 달려있으며 주주 투표에 참여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주 투표 과정이 혼란스러울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으며 우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라는 말과 함께 시작하여 온라인, 우편 QR코드, 전화 3가지 방법으로의 투표 영상을 자세히 설명하였고, 영상 마무리에서는 우리는 사업을 혁신하고 성장시키는 과정에서 주주들의 의견이 중요하다고 강하게 믿습니다. 오늘 행동을 취하고 투표함으로써 테슬라의 미래를 위한 대담한 비전을 가속화하는 데 도움을 주세요 라고 하였습니다. 영상은 옵티머스 2세대의 기본 색상과 블랙 색상이 등장하여 친절한 나레이션으로 투표를 독려하며 한창 일하고 있는 작업자 옆에서 그에게 물건을 건네주고 설명을 시작하는 부분이나 하나, 둘, 셋을 손가락으로 표현하는 장면, 테슬라 다이너에 앉아 사람들 사이에서 한 손에는 핫도그를 들고 아이패드를 스크롤하는 모습, 스마트폰을 들어 QR을 찍는 모습, 사우나를 하면서 폰을 확인하는 모습 등 테슬라 특유의 능청스럽고 유머러스한 연출이 돋보이며, 이런 유머 속에서도 서류를 봉투에서 꺼내는 것과 같은 옵티머스의 세심한 손가락 기술을 엿볼 수 있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영상 전반적으로 2세대 옵티머스들이 주도하지만 마지막에는 2.5세대 골드 옵티머스가 등장하였고, 앞선 2세대 옵티머스들보다 한층 더 매끈해진 모습, 특히 팔 부위가 2세대
대비 구조가 깔끔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경에 깨알 같은 사이버캡이 더해져 정말 미래적인 느낌이 물씬 풍기며 2.5세대만 해도 엄청 세련되어 보이는데 3세대는 얼마나 대단할지 너무나 궁금합니다. 다음 달 주주총회에서 실물을 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유저 B 모하메드는 옵티머스가 우리에게 투표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은 제가 본 가장 2025년다운 모습입니다. 이미 투표하였습니다. 솔직히 2분 정도 걸렸습니다. 옵티머스가 이렇게 독려해주는데 참여하지 않을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라고 하였고, 유저 매트는 대형 항공사들도 이런 류의 안전 영상을 하나 만들어야 합니다. 옵티머스가 안전벨트, 마스크 등을 사용하는 방법을 보여주는 영상으로요. 그거 정말 멋질 것 같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건 아마 몇 년 내로 일어날 일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나이트피크 에너지가 테슬라의 메가팩 배터리 저장 시스템을 핵심으로 활용한 보카노바 파워 배터리 에너지 저장 시스템을 미국 텍사스주 브라조리아 카운티에서 상업 운영을 시작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휴스턴 시내에서 남쪽으로 약 24마일 떨어진 곳에 위치하며 실제 상업 운영은 올해 8월에 하였으나 보도 자료를 오늘 배포하며 기사가 나왔습니다. 나이트피크의 공동 창립자이자 최고 경영자 겸 최고 개발 책임자인 페리스 헤이스는 우리는 2023년 중반에 보카노바 파워에 대한 상호 연결 요청을 제출했으며 불과 2년 만에 이 프로젝트는 텍사스 전력망에 유연하고 배치 가능한 용량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 보카노바 파워 프로젝트는 테슬라 메가팩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입증하는 사례로 텍사스 전력망의 에너지 안정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텍사스처럼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은 지역에서 배터리 저장 시스템은 피크 시 수요 전력 공급을 안정화하고 전력망의 탄력성을 높여 대규모 정전 위험을 줄입니다. 특히 이번 프로젝트의 규모는 하루에 수십만 가구의 전력을 저장 방출할 수 있어서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 날씨에 대응하는데 필수적입니다. 더욱 주목할 점은 프로젝트의 초고속 개발 속도입니다. 나이트피크가 설립된 지 3년 정도의 신생 기업인데 이러한 대규모 프로젝트를 실현한 것은 테슬라 기술의 모듈화된 설계가 빠른 배포를 가능하게 한 덕분입니다. 심지어 2023년 중반 상호 연결 요청 제출 후 불과 2년 만에 상업 운영을 시작한 것은 에너지 저장 분야의 새로운 벤치마크를 세웁니다. 이는 복잡한 규제 절차, 자금 조달, 건설 과정을 효율적으로 통합한 결과로 나이트피크의 전문성과 테슬라의 메가팩 생산 설치 효율이 결합된 성과입니다. 이러한 속도는 앞으로 미국 전역에서 유사한 프로젝트의 확산을 촉진하며 재생에너지의 전환을 가속화할 전망입니다. 전 세계에 이런 사례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졌기에 2025년 3분기에 테슬라가 12.5기가와트시라는 사상 최고의 에너지 배포량을 기록한 것이고, 이는 라스롭 상하이 메가팩토리의 엄청난 생산 효율이 맹활약한 결과 덕분일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 라스 메가스 이벤트에서 발표된 메가 블록은 이런 배포 속도를 더욱더 가속화할 것이고 12.5기가와트 시 분기 기록도 조만간 더 큰 숫자로 갱신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유저 퀘스처너는 시간이 지나면서 테슬라와 메가팩은 미국의 에너지 안정성의 주요 보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하였고, 유저 브라이언트는 이 지역은 테슬라에 매우 반대하는 곳이고 저는 자주 이곳을 다니곤 합니다. 여기 사람들의 인식과 생각이 어떻게 변할지 궁금하네요. 이곳은 석유와 가스 산업이 강한 시골 텍사스 지역이라 큰 내연기관 트럭이 대부분이고 전기차는 지나가기만 해도 눈살을 찌푸리는 곳이거든요. 이곳에 대규모 전력망 규모 배터리가 가동되기 시작했고 이제 전기 도매 가격이 10배 더 안정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 사람들은 여전히 무지하며 월 400에서 800달러 청구서에 대해 불평하며 배터리, 풍력, 태양광을 탓합니다. 라며 친석유, 친내연기관 지역인 이곳에 메가팩이 들어선 것이 지역 사람들의 인식을 바꿀 수 있을지에 대해 궁금해하였습니다. 유저 사이먼 P는 와, 텍사스의 훌륭한 소식입니다. 이것은 전력망 안전성이 핵심이며 이 메가팩들은 바로 필요한 처방전입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등장하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였고, 유저 T도 네브래스카가 저 메가팩들을 사방에 도입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뉴럴링크의 8번째 수술 환자인 닉 웨이가 정말로 충격적인 영상을 업로드하여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모았습니다. 우선 닉 웨이는 루게릭병, 즉 근위축성 측상경화증으로 인해 사지가 완전히 마비된 환자로 건강하던 시절에는 활기찬 도시 생활을 즐기며 바쁜 일상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루게릭병이 발병하면서 점점 독립성을 잃어가는 과정에서 그는 깊은 고통과 절망을 겪었으며 일상적인 행동조차 불가능해지면서 삶의 질이 급격히 떨어졌다고 하였습니다.
되었습니다. 닉 웨이는 이러한 고난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새로운 기술에 도전하는 용기를 보였습니다. 올해 7월 19일 그는 마침내 뉴럴링크의 혁신적인 뇌 인터페이스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 수술은 닉 웨이에게는 단순한 의료 절차가 아니라 새로운 삶의 문을 여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한국 시간 기준 10월 7일 그는 이번 주는 정말 잊지 못할 한 주였습니다. 제대로 된 8시간 근무를 한 게 언제인지 기억나지 않는데 지난주에 연속으로 3일을 해냈습니다. 지금까지 제 인생에서 가장 놀라운 경험 중 하나였습니다.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에 로봇 8 아라 팀과 함께 제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를 사용해 아라를 조작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연속적인 첫 번째 경험의 한 주였고 아직도 모든 걸 소화하긴 어려울 정도입니다. 몇 년 만에 스스로 모자를 썼습니다. 전자레인지에 치킨 너겟을 넣어서 돌려 먹었습니다. 냉장고 문을 여는 법을 배웠고 병뚜껑을 열고 다시 닫는 법도 배웠습니다. 심지어 휠체어 안에서 천천히 아라로 휠체어를 운전해보는 시도도 했는데 아주 잘 해냈습니다. 또한 각종 내부 민첩성 테스트에서도 좋은 성과를 냈습니다. 정말 재미있었고 배울 게 많았고 발전이 컸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놀랍고 참여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한 마음입니다. 뉴럴링크와 부오니 콘티 펀드에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게 가능하게 해주셔서요 라는 말과 함께 한 영상을 올렸습니다. 영상은 뉴럴링크의 로봇 8 아라를 통해 생각만으로 컵을 들어올려 음료를 마시는 그의 모습을 볼 수 있으며 이 모습은 단순히 기술적인 성과를 넘어 충격적이다 라는 인상을 줍니다. 닉 웨이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며 팔을 움직이는 유연함은 마치 자신의 팔다리를 움직이는 것처럼 생동감이 있으며 보는 이로 하여금 이것이 바로 미래구나, 기술의 발전으로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진정한 구원을 받는 순간이구나 라는 감탄을 자아냅니다. 영상의 세밀한 움직임, 컵을 쥐고 입으로 가져가는 부드러운 동작과 대화 중 자연스러운 제스처는 뇌의 신호를 받아 움직이는 아라 로봇 8의 정밀함을 증명하며 아직 초기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이 기술의 잠재력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사고를 겪거나 루게릭 등의 질환으로 몸을 쓸 수 없는 사람이 전 세계엔 엄청나게 많고 우리나라만 해도 그 숫자가 적지 않습니다. 그들이 이 영상을 보면 얼마나 부러울 것이고 또 희망을 얻겠습니까? 영상에는 많은 응원 댓글이 이어졌습니다. 유저 아메리칸 비건은 이 영상을 보니 미래를 엿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로봇 8이 자신의 일부처럼 움직이는군요. 이 기술에게 도움을 받을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근황을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였고 유저 커맨더 리플리는 정말 엄청나네요. 당신이 말하면서 팔을 움직이는 게 너무 자연스러워 보였습니다. 게다가 그 모든 게 일주일도 안 돼서 이루어진 거라니 정말 놀라워요. 이게 미래에 대해 훨씬 더 희망을 주네요. 닉 감사합니다 라고 하였으며 유저 브라이언 로프터스는 신경과 의사로서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팀 전체에게 놀라운 일입니다. 저희 모두에게 최신 소식을 전해주세요 라고 하였습니다. 무비스는 X 플랫폼이 운영하는 공식 엔터테인먼트 계정으로 영화 관련 콘텐츠를 큐레이션하여 다양한 스튜디오와 협업합니다. 그리고 무비스는 한국 시간 기준 10월 7일 옵티머스가 지금 트론 RS 월드 프리미어 현장에서 라이브로 그리드에 진입했습니다 라고 하며 한 영상을 업로드하였습니다. 영상에서는 트론 행사장에서 멋진 포즈를 취하고 있는 옵티머스가 나오며 트론 RS의 대표 색상인 빨강색을 도색한 것이 매우 인상적입니다. 같은 날 X의 비즈니스 공식 계정은 XAI, 디즈니, 테슬라가 트론 RS 월드 프리미어에서의 AI 기반의 혁신적인 경험을 발표했습니다. 이 행사에서 테슬라의 옵티머스 로봇이 레드카펫에 데뷔하여 참석자들과 상호작용하며 간식도 나눠줍니다. 참석자들은 XAI 기술을 활용해 자신의 트론 아바타를 생성하고 X 플랫폼에서 공유할 수 있으며 이 아바타들이 대형 디지털 스크린에 표시되어 현실과 디지털 세계를 원활하게 융합합니다. 전 세계 팬들도 집에서 X 플랫폼을 통해 이 경험에 참여할 수 있고 영화 티켓 구매 링크가 제공됩니다. X 아메리카의 헤드인 모니크 핀타렐리는 이 파트너십이 레드카펫을 AI와 현실 세계의 충돌로 변화시킨다고 말하며 AI 혁신을 강조하고 인터랙티브 엔터테인먼트를 재정의하는 협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트론 RS는 고도로 정교한 프로그램 RS가 디지털 세계에서 현실 세계로 보내지는 이야기를 다루는 영화입니다. 요아킴 레닝이 감독하고 자레드 레토, 그레타리, 에반 피터스 등 스타들이 출연합니다. 이 영화는 2025년 10월 10일 미국 극장에서 개봉합니다 라는 글을 올리며 해당 이벤트를 설명하기도 하였습니다. 현장 영상은 매우 재밌습니다. 옵티머스의 공식 계정은 트론 RS 시사회에서 싸움을 걸어보았습니다 라는 말과 함께 얼마 전 화제가 되었던 쿵푸 자세를 취하며 위협적으로 전진하는 옵티머스의 영상을 업로드하였습니다. 영상이 진행되며 그가 위협했던 상대는 명배우 자레드 레토였으며 지켜보던 자레드 레토가 맞대응하는 자세를 취하자 허둥지둥되며 뒤로 물러나는 옵티머스가 재밌습니다. 일론 머스크도 이 영상을 공유하며 옵티머스가 트론 행사장에 등장했습니다.
하겠습니다 라고 하였고, 테슬라의 옵티머스 엔지니어 줄리안 이바스도 테슬라와 디즈니 팀 간의 멋진 협업입니다. 엔터테인먼트의 미래는 여기서부터 더욱 좋아질 것입니다 라고 하였으며, 옵티머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아담 라우도니스도 수많은 가짜 옵티머스 영상을 보았지만 마침내 현실 세계 옵티머스 영상이 나왔고 그것은 CGI처럼 보입니다 라며 자랑스러워 하였습니다. 유저 아스트라도 이 영상에 답글을 단 사람들이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깨닫지 못하는 게 당황스럽습니다. 옵티머스 로봇은 3년 만에 수십 년치의 발전 성과를 이룬 것 같습니다. 2050년까지 적어도 100억 대의 휴머노이드가 있을 텐데 로봇에 대한 사람들의 욕구나 시장 수요는 이미 포화 상태를 넘어설 테니 실제로 생산할 수 있는 규모가 유일한 제약일 것입니다. 육체 노동 시장의 가치는 40조 달러로 평가되지만 이는 현재 인구 규모 때문입니다. 2050년까지는 수백조 달러로 쉽게 가치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현지 시각 기준 10월 7일, 한국 시간 기준 10월 8일, 테슬라가 예고한 대로 저가형 차량을 출시하였습니다. 모델 3와 Y 동시에 저가형 차량이 출시되었으며 스탠다드 트림으로 분류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가격은 모델 3의 경우 36,990달러, 모델 Y는 39,990달러입니다. 커뮤니티의 반응은 기대했던 것보다는 비싸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대체로 35,000달러 정도를 기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스펙은 모델 3 스탠다드의 경우 주행거리 321마일로 킬로미터로 환산 시 521km이며 가속 제로백은 5.8초입니다. 직물 시트가 장착되어 앞열은 열선 시트만 제공됩니다. 다행히 열선 핸들은 포함됩니다. 뒷좌석 스크린도 제거됩니다. FM, AM 라디오가 완전히 제거되고 스피커 수도 7개로 줄어듭니다. 사이드 미러도 전동식이 아닌 수동식이라 직접 접어야 합니다. 시트에 있는 조절 버튼이 생략되고 스크린에서 조절해야 합니다. 주파수 선택적 댐퍼가 제거되어 일반 패시브 서스펜션으로 대체됩니다. 충전 속도도 225kW로 제한됩니다. 차로 중앙 유지 장치가 제거되어 오토파일럿의 경우 작동되지 않으며 앞차와의 간격 유지 기능만 제공됩니다. 단 AI4가 탑재되어 FSD를 구독하거나 구매하면 상위 라인과 똑같이 작동이 됩니다. 모델 3의 경우 글라스 루프 인테리어가 유지됩니다. 인테리어는 블랙만 제공됩니다. 모델 Y의 경우 대부분의 사항이 똑같이 제거되지만 제로백이 6.8초이며 글라스 루프가 제거됩니다. 모델 3는 프리미엄 라인과 스탠다드 모두 뒷좌석이 수동 폴딩으로 동일해 변동이 없는 반면 모델 Y 스탠다드는 프리미엄의 파워 폴딩에서 수동 폴딩으로 변경되었고, 필터의 경우도 모델 3는 프리미엄 라인 포함해서 모든 트림에서 기본 캐빈 에어 필터만 사용하기 때문에 헤파 필터가 없어서 스탠다드와 프리미엄 간 변동이 없는 반면 모델 Y는 프리미엄 라인에 헤파 필터가 적용되지만 이번 스탠다드에서는 일반 파티큘레이트 필터로 대체되었습니다. 반응은 대체로 부정적입니다. 600만원 정도의 가격을 위해 포기해야 할 기능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오닉 6, 니로 EV, ID4의 미국 시장 시작가가 대체로 38,000에서 4만 달러인 점을 감안했을 때 정말 이 저가형 테슬라 스탠다드 트림이 몹쓸 차이인가, 오히려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좋았던 점은 이번에 스탠다드 라인이 생기면서 기존 RWD와 사륜구동 롱레인지를 프리미엄 라인으로 묶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장 많이 팔린 RWD 차주들은 하루아침에 프리미엄 라인 차량에 차주가 되었습니다. 이것도 저는 좋은 구분 전략이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와 비슷한 관점에서 투자 분석 전문 계정인 AJ는 테슬라의 신모델에 대해 불평하는 사람들은 자동차 산업 경제학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전혀 모른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공개된 가격에 대한 그들의 투덜거림은 정말 무지합니다. 기존 미국 전기차 가격은 세액 공제라는 인위적 요소로 낮게 유지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없어진 지금 테슬라뿐만 아니고 모든 전기차가 더 비싸집니다. 그러니 변화에 익숙해지세요. 그게 싫다면 내연기관 차량으로 돌아가서 소요 기간 동안 기름값과 유지 보수에 엄청난 돈을 쓰시면 됩니다. 아니면 그냥 현명하게 FSD를 실행할 수 있는 이 값싼 테슬라를 사시던가요. 가장 큰 핵심은 내연기관 차량엔 FSD가 장착 안 된다는 점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저도 이 말에 동의합니다. 워낙 큰 관심을 끌었던 소식이다 보니 이번 모델 3 Y 스탠다드의 커뮤니티 주요 반응들을 모아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저 마이크 P는 모델 3 스탠다드는 가치면에서 대박입니다. Y 모델은 개인적으론 사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미 프리미엄 Y 라이프를 경험했기 때문에 단순히 다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제가 소유한 어떤 종류의 제품 중에서도 최고이기 때문입니다. 압도적으로요. 라며 모델 3 스탠다드의 가치를 비교적 높이 평가하였고, 기가 텍사스에서 먼저
초청되어 두 차량을 실제로 체험한 테슬라 인플루언서 소여 메리츠는 모델 3 스탠다드가 더 나은 가치로 보입니다. 그러나 모델 Y 스탠다드의 오픈 센터 콘솔이 저는 마음에 들었습니다. 시트는 정말 편안하고 두 차량 모두 여전히 테슬라 경험을 제공했습니다. 모델 Y 스탠다드는 훌륭한 로보택시가 될 것입니다. 후면 스크린이 없어도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로보택시는 앱으로 승객이 모든 것을 제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차량의 가격은 기대했던 것보단 높지만 아마 테슬라가 나중에 인센티브를 도입해 할인할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테슬라를 수조 달러 시가총액으로 이끄는 것은 자율주행, 로보택시, 옵티머스이며 그것이 그들의 주요 초점입니다. 라고 하였으며 유저 조슈 웨스트 247은 아름답습니다. 레거시 자동차 회사들이 생산하는 거의 모든 것보다 이 차를 운전한 게 낫습니다. 사람들이 있는 점은 이 차량들이 딜러십 없이 휴대폰에서 바로 살 수 있고 차량 앱을 통해 언제든 전체 차량 제어를 할 수 있으며 무료 OTA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 받고 그 외에도 목록이 끝없이 이어지는 놀라운 편의성을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라며 본질을 유지하였기 때문에 경쟁사 어떤 차량보다도 모델 3 Y 스탠다드가 훨씬 더 가치 있다고 호평하였으며 유저 라니 지도 테슬라 팀의 훌륭한 작업입니다. 주로 필수적이지 않은 기능을 제거하면서 차량을 더 저렴하게 만들었습니다. 대량 생산으로 테슬라가 가격을 35,000달러 더 가까이 낮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일이 될 것입니다. 라고 하였으며 유저 더그 비엘리키는 몇 년 전부터 인플레이션이 증가했습니다. 그때 기준으로 지금 가격을 논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는 그것을 얻을 수 없습니다. 중고차 가격이 오르고 있고 새차 가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들이 사실입니다. 저는 이번에 새로운 모델을 좋아합니다. 또한 시장에서 그 가격에 맞는 기능으로 이 차량에 대한 진짜 경쟁 차종은 없을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살 사람들은 살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든 전기차가 하룻밤 사이에 7,500달러 더 비싸진 사실을 믿지 않으려 하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러한 보조금이 오래전에 사라져야 했던 그 이유입니다. 테슬라 경쟁자들은 제조 효율을 개선하지 않았고 보조금을 마술 지팡이처럼 사용했습니다. 이제 본격적 게임의 시작이며 적자 생존입니다. 라고 하였으며 부정적인 의견도 당연히 있습니다. 유저 테일러 시브 EV는 하드웨어는 괜찮지만 가격이 5,000달러 정도 더 저렴해야 좋을 것 같습니다. 의심의 여지 없이 지금까지 만들어진 테슬라 중 가장 많은 기능이 제거된 모델들이지만 안타깝게도 가격은 그에 걸맞아 보이진 않습니다. 라며 아쉬워하였고 유저 스카일러 그룬바움은 이 모델들은 잘 안 팔릴 것입니다. 저는 테슬라를 응원하지만 이 전략은 혼란스럽습니다. 저는 이 회사의 오랜 팬입니다. 유럽 시장에서는 중국차 때문에 출시와 동시에 실패할 것입니다. 어떤 시장을 노리는 건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이 차를 저가형 모델이라고 부르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이 차를 흥미롭게 만들기 위해 떡밥을 던져온 것은 올바른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회사의 오랜 팬으로서 제 감정일 뿐입니다. 아닌 건 아닙니다. 라며 강하게 비판하였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스탠다드 차량들의 출시로 잠시 이목이 그쪽으로 쏠렸지만 현재 FSD 14에 대한 초반 후기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 후기를 살펴보기 전에 이번 배포에 관한 테슬라 관련자들의 의견을 정리해보면 테슬라 FSD 팀을 이끌고 있는 수장 아쇼크 엘루스와미는 해당 릴리즈 노트를 공유하며 FSD 14.1, FSD 14 시리즈의 첫 번째 버전이 고객들에게 공식적으로 배포되기 시작했습니다. 상당한 개선이 포함된 많은 후속 릴리즈가 준비 중입니다. 이들은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출시될 예정입니다. 즐기시고 피드백을 기대하겠습니다. 라며 배포를 대대적으로 알렸고 여담으로 사이버트럭 공식 계정이 아쇼크의 게시글에 아쇼크 제발요 라면서 사이버트럭용 FSD는 언제 배포되는지 물었고 아쇼크는 알겠어 조금만 기다려줘 라며 곧 배포될 것이라고 예고하였습니다. 테슬라 오토파일럿 인공지능 엔지니어 찰스 치는 FSD 버전 14는 수많은 개선사항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바로 알아차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부분이 장기적인 상황을 다루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차가 그 경계 사례들을 부드럽게 처리할 때 차이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라며 자신감을 표출했으며 일론 머스크도 테슬라 자율주행 버전 14의 개선사항이 훨씬 더 많이 남아있지만 버전 14.1의 대규모 배포가 시작됐습니다. 14.2는 몇 주 안에 배포되고 그 다음 14.3이 안전 테스트에 따라 몇 주 후에 나올 예정입니다. 변화가 너무 많아서 하나하나 신중하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라며
하며 앞으로 계속 개선 업데이트가 나올 것을 알렸습니다. 테슬라 FSD 비보호 좌회전 테스트로 유명한 척 쿡도 배포가 되자마자 정말 많은 후기 영상을 업로드하였고, FSD 감독형 버전 14.1 이건 정말 좋습니다. 게임의 판도를 바꿀 겁니다. 테슬라가 정말 잘 해냈습니다. 이제 사이버트럭에 배포되는 걸 기다려야겠군요 라고 하였습니다. 그의 영상에서 테슬라는 슈퍼차저에 들어서서 망설임 없이 주차를 한 방에 해버리는데, 그는 놀라서 한 번에 한다고 맙소사라며 감탄의 박수를 치는데, 이 장면이 정말 백미였습니다. 더티 테슬라 또한 촬영 파일 전송을 하는 도중에 버전 14에 대한 빠른 후기를 남깁니다. 전체적으로 이 업데이트는 미친듯이 인상적이며 약간의 다듬기만 필요합니다. 주행 시작, 주차 모두 엄청난 개선입니다. 테슬라 AI 팀에게 감사합니다. 좋은 점은 매우 자신감이 있습니다. FSD는 항상 준비되어 출발할 수 있습니다. 화면이나 스티어링 휠에서 FSD 버튼을 클릭하는 순간 바로 주행을 시작하며 더 이상 다시 시도해주세요 메시지가 나오지 않습니다. 심지어 운전자 개입 후에도요. 정지 표지판에서는 여전히 속도를 0으로 줄이지만 빠르게 재출발하며 교통이 원활할 경우 더 이상 이중 정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게 당연하죠. 주차는 미친듯이 좋습니다. 제가 올바르게 주차하려면 후진해야 했을 각도에서 한 번에 부드럽게 처리했습니다. 즉시 개입은 과거의 일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곧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점은 간혹 급제동이 발생합니다. 고속에선 아니지만 예를 들어 주차장에서 빠져나올 때 출발을 시작하다가 아주 잠깐 브레이크를 밟고 멈췄다가 다시 움직입니다. 이것이 여러 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청소가 필요하다고 지속적으로 불평합니다. 이건 여기에 비가 와서 그런 것 같습니다. 또한 최대 속도 제한이 더 이상 없습니다. 이건 짜증납니다. 35마일 제한 구간에서 46마일 이상으로 갔습니다. 나무늘보 모드로 전환하기 전까진 그랬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상관없을 수 있지만 저는 책임있는 감독형 운전을 원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32만 팔로워의 존 크라우스도 FSD 버전 14.1은 완전 마법 같습니다. FSD가 올란도의 러시아워 시간 교통을 다운타운에서 윈터파크까지 완벽하게 안내해줬습니다. 목적지 바로 앞 좁은 공간에 평행 주차도 한 방에 해냈고, 그 다음에 슈퍼차저로 가서 자동 주차까지, 심지어 뒤에 차가 회전 차선으로 들어갈 수 있게 살짝 앞으로 나아가며 배려까지 해줬습니다. 개입 한번 하지 않고 이건 진짜 마법입니다. 이건 놀라움 그 자체입니다. 올란도 공항 으로 가는 여러 고속도로를 건너 주차장으로 들어가 주차하고 나와서 티켓 부스와의 상호작용도 완벽하게 처리했습니다. 개입은 전혀 없었죠. 다른 차들하고 사다리에 오른 건설 노동자도 부드럽게 피했고, 게이트로 막힌 예약층은 피해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주차 만차로 표시된 층도 무시하고 바로 최상층으로 직행했는데, 우연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완벽했습니다. 근처 슈퍼차저로 안내하자 주차장에서 나와서 충전소로 가서 예상대로 주차도 한 방에 했습니다. 어제까진 내 차가 이런 걸 할 수 없었는데 밤새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이 모든 새로운 행동이 가능해졌습니다. 직접 경험해야 진짜 실감할 수 있습니다. 놀랍습니다 라는 후기를 남겼고, AI 드라이버 또한 FSD 14의 첫 인상입니다. 좋은 점은 목적지 옵션이 놀라울 정도로 세밀하게 잘 구현됐습니다. 주차는 빠르고 완벽하며 선 안에서 딱 맞춰 세우고, 집 진입로에도 안정적으로 들어가 실제로 주차까지 합니다. 미래가 온 기분입니다. 버전 14는 항상 출발 준비가 돼 있어서 기어 상태에서 FSD 버튼을 누르는 순간 바로 움직입니다. 평생 이 순간을 기다려온 듯한 느낌으로 초고속 반응입니다. 버전 13이라면 극복 못했을 좁은 틈새도 통과하고 항상 망설임 없이 동작을 실행합니다. 속도 프로필이 달라졌는데 긍정적입니다. 규정 속도를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좀 더 잘 지킵니다. 차선을 더 잘 지켜서 법적으로는 올바르지만 커브에서는 약간 덜컹거릴 수 있습니다. 로보택시 탑승 시 비슷한 피드백을 줬는데 전체적으로는 긍정적입니다. 연석에서 멀어지고 코너를 잘라먹지 않습니다. 유턴은 어두운 데서도 완벽하게 처리하며 헤드라이트가 비추기 전 순간을 기억한 듯합니다. 지도 업데이트인지 버전 13에서 잘못된 차선이나 주소 오류가 버전 14에서 고쳐졌습니다. 테스트한 3곳 중 2곳을 성공하고 나머지 하나는 불필요한 유턴으로 돌아갔지만 개입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스트레스 테스트를 제대로 못할 정도로 안정적이라 과거 버전이 고생하던 구간을 지나면서 저는 감탄했습니다. 차가 더 생명체처럼 느껴지며 주변 상황을 고려하고 생각하는 게 느껴집니다. 나쁜 점도 있습니다. 빠른 급제동 2번으로
앱이 조작 중이었지만 순간적으로 거칠었습니다. 뒤에서 푸른 헤드라이트가 다가오자 도로변으로 신호를 켜고 가려다 바로 포기했습니다. 새 메시지, 증가된 주의 필요가 공사 구역이나 철도 건널목에서 갑자기 떠서 산만합니다. 이전처럼 은은한 푸른빛이나 소리가 나은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엄청난 인상으로 내일 제대로 테스트해볼 생각입니다. 테슬라 AI 팀이 제대로 해냈네요. 로보택시 같은 기능이 추가됐고 지역 문제 대부분이 해결됐습니다. 첫 인상 비디오에서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모두 안녕 이라는 후기를 남겼습니다. 이 밖에도 정말 많은 후기들이 쏟아지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호평 일색이고 간헐적으로 급정거 문제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지난 3분기 메르세데스 벤츠 그룹의 승용차 판매량을 처음으로 앞질렀습니다. 테슬라는 49만 7,099대를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7.4% 증가했으나 메르세데스는 44만 1,500대로 12.3% 감소해 테슬라가 5만 5,599대 더 많이 팔았습니다. 이는 테슬라가 2004년 설립 이후 독일 프리미엄 브랜드의 상징인 메르세데스를 분기 판매에서 처음 넘어선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주요 시장별 판매를 분석해보면 미국 시장에서는 메르세데스 판매가 17% 하락한 반면 테슬라는 9월 30일 마감된 전기차 7,500달러 세액공제로 인한 수요 폭증으로 성장세를 유지했습니다. 이는 테슬라의 미국 전기차 점유율을 46%로 끌어올릴 정도로 기여했습니다. 반면 메르세데스의 안방인 독일에선 테슬라 판매는 5,945대로 30% 하락하여 부진했으나 메르세데스는 64,134대를 기록하며 안정적인 판매를 보였습니다. 이 외에 유럽, 남미, 중동 국가에서 메르세데스 판매 성과는 양호했습니다. 그럼 대체 어디서 승부가 갈렸던 걸까요? 바로 중국 시장이었습니다. 중국에선 메르세데스가 전년 대비 27%나 급감한 12만 5천 대를 판매하며 전체 실적을 끌어내렸습니다. 반면 테슬라는 17만 4천 대로 압도적인 우위를 보였습니다. 최대 자동차 시장인 중국의 빠른 전기차 전환이 마땅한 전기차 제품이 없는 메르세데스에게는 약점으로 작용됐습니다. 이 자료를 공유한 투자 전문 계정인 AJ는 테슬라와 일론 축하합니다. 메르세데스는 1901년에 첫 자동차를 만들었습니다. 테슬라는 2004년에 만들었습니다. 라며 메르세데스가 1901년에 첫 자동차를 생산한 124년 역사를 가진 전통 강자라는 점과 테슬라가 2004년에야 첫 차를 만든 젊은 회사라는 점을 대조하며 짧은 기간에 판매량에서 역전한 테슬라의 혁신과 효율성을 칭찬하였습니다. 해당 게시글은 무려 120만 조회수를 기록하며 X에서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유저 아메리칸 시티즌은 와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이게 전통 자동차 제조사들이 테슬라에게 비춰지기 시작하는 시점이 될까요? 라며 놀랐고 유저 칼빈도 정말 멋진 이정표네요. 그리고 테슬라는 5개 모델로 해냈는데 메르세데스 벤츠의 모든 차량 라인을 세볼 수나 있겠습니까? 라고 하였으며 유저 타냐 가브리엘레는 이건 훌륭한 소식이며 중요한 포스트입니다. 사람들은 브랜드 이름보다 여러분의 안전과 편의성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제 미래를 향해 가는 거죠. 라고 하였고 유저 RDJ도 메르세데스 차들은 거의 쓰레기입니다. 세련된 엔지니어링이지만 오래가지 않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수리비가 나오면 집을 담보로 잡아야 할 판입니다. 돈은 많지만 뇌는 부족한 사람들에게 좋은 차입니다. 한번 독일에서 한 남자가 저에게 말하길 미국인들이 왜 그 차를 그렇게 멋진 차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 차를 택시로 타는데 말이죠. 라더군요. 라고 하였습니다. 반면 유저 라메쉬알은 한숨이 나옵니다. 때때로 테슬라 투자자들 중 일부가 충분히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2025년 3분기 순수 전기차 인도량에서 BYD가 테슬라를 앞지른 것은 뭐라고 하실 건가요? BYD 58만 2,522대에 비해 테슬라는 49만 7,099대였습니다. 라고 하였고 원글 작성자 AJ는 BYD의 평균 판매 가격은 테슬라의 절반도 안 됩니다. 더 생각해야 할 사람은 당신인 것 같습니다. 라고 반박하였습니다. 테슬라가 어제 출시한 저가형 모델 3 Y 스탠다드 차량에 대한 논쟁이 X상에서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유저 마크 앤서니는 사람들이 새 모델 Y가 기능이 빠져 있어서 잘 안 팔릴 거라고 생각하는 게 정말 재미있습니다. 대부분의 구매자들은 테슬라를 처음 접하는 사람들이라 그들이 결코 가지지 않았던 것을 그리워하지 않을 겁니다.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오는 그들은 테슬라에 완전히 압도될 테고 생태계에 들어오면 그 위 차량으로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할 겁니다. 이 차들은 팔릴 겁니다. 당신들은 그냥
거품 속에 갇혀 있을 뿐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테슬라 인플루언서 알렉스는 마크 앤서니의 글을 인용하며 맞습니다. 정확한 분석입니다. 스탠다드 모델 Y와 모델 3의 등록 숫자를 보면 사람들은 충격을 받을 겁니다. 이 차들은 아주 잘 팔릴 겁니다. 라며 동조하였습니다. 알렉스의 의견에 유저 스티브는 오토 스티어가 없는 게 가장 납득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선 잘 팔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유럽에서는 지금 나와 있는 스탠다드 모델과는 다른 스탠다드 모델이 필요합니다. 라며 미국 판매는 인정. 그러나 유럽에서는 비관을 하였고 유저 시르카우르는 제 친구들 중 누구도 통풍 시트가 없다고 난리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현재 연비 나쁜 내연기관 차에도 그런 기능이 없기 때문입니다. 라며 비관하는 사람들이 모델 Y 프리미엄의 해자로운 상품성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내연기관 차량들의 옵션과 비교하면 스탠다드가 가격 대비 전혀 나쁜 상품성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유저 FC도 동의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딜러십에 가서 가격을 흥정하거나 보험, 연장 유지 보수, 재무 관리자와의 왔다 갔다 하는 번거로움 없이 살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 차를 사기에 충분한 이유입니다. 게다가 유지 보수 걱정도 잊어버릴 수 있죠. 온라인으로 주문하고 배송을 기다린 후 지구상에서 가장 안전한 차량을 운전할 수 있습니다. 라고 낙관하였습니다. 복합적인 의견도 있습니다. 유저 페리 페트로젤리는 당신 말이 틀린 건 아닙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 인터넷 검색하고 비교 사이트를 참고하고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이 스탠다드 트림의 사양이 그닥 좋지 못하다고 느낄 겁니다. 블루 칼라 노동자에게 4만 달러는 화이트 칼라 직장인에게 6만 달러만큼이나 큰 돈입니다. 대부분의 구매자들이 최고의 가성비를 못 얻는다는 걸 금방 알아챌 겁니다. 물론 테슬라가 도전이라도 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4분기 말쯤 오토파일럿을 다시 넣고 2년의 무료 슈퍼차징, 3개월 FSD 무료 같은 혜택도 줄 가능성도 크다고 봅니다. 라고 하였고 유저 스벤도 이건 기능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전체적인 가치에 관한 것입니다. 단 5,000달러 더 돈을 내면 훨씬 더 좋고 고품질의 차를 얻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 4만 달러짜리 차를 살 수 있다면 보통 4만 5천 달러짜리 차도 살 수 있습니다. 라며 이 애매한 가격대가 문제라 하였습니다. 또한 이 스탠다드 모델에 대해 어떤 언급도 없던 일론 머스크가 이례적으로 언급을 하였습니다. 투자 분석 전문 계정인 AJ는 2016년 3월 일론이 테슬라 모델 3를 공개하며 3만 5천 달러부터 시작하는 저렴한 전기차를 약속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면 그 원래 목표는 오늘날 달러로 약 4만 7,617달러에 해당합니다. 어제 출시된 스탠다드 모델 3는 보조금 없이 시작 가격 36,990달러로 인플레이션 조정 수치보다 22% 저렴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2016년 달러로 이 최신 모델 3 스탠다드는 약 27,189달러에 불과합니다. 라며 인플레이션을 고려했을 시 이 차량의 가격이 절대 비싼 게 아니라는 점을 한 번 더 강조하였고 일론 머스크는 이 글을 인용하며 정확하다라고 동의하였습니다. 기관들의 목표 주가 상향 소식이 있었습니다. 스티펠이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기존 440달러에서 483달러로 9.8%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는 FSD와 로보택시 사업에 대한 신뢰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에 위치한 스티펠은 미국에서 비감독형 FSD가 2025년 말 도입될 것으로 예상하며 로보택시와 옵티머스에서 큰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미 오스틴과 베이 지역에서 출시되고 여러 주에서 테스트를 확대 중인 로보택시와 트럼프 행정부의 지원이 채택 속도를 가속화할 수 있다는 점을 스티펠은 목표 주가 상향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이 상향 조정을 주도한 분석가는 스티펠의 스티븐 겐가로입니다. 그는 테슬라 주식의 매수 등급을 유지하며 FSD와 로보택시에 대한 신뢰를 반영해 목표 주가를 440달러에서 483달러로 상향합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FSD 버전 14.1 출시와 로보택시 네트워크 발전을 근거로 한 판단입니다. 스티펠은 테슬라에 대해 전반적으로 우호적인 입장을 유지해왔습니다. 지속적으로 매수 등급을 부여하며 가격 목표를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해왔습니다. 예를 들어 2025년 1월 전해 4분기 실적 발표 후에도 매수 등급을 재확인하며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했으며 올해 7월에도 비슷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뉴욕에 위치한 TD 코엔도 오늘 테슬라 목표 주가를 기존 374달러에서 509달러로 36%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TD 코엔은 테슬라에 대해 전반적으로 우호적인 입장을 유지해왔습니다. 2025년 7월에 이미 333달러에서 374달러로 상향한 바 있으며 비판적이지 않고 매수 등급을 꾸준히 재확인해온 편입니다. 현재까지 TD코엔의 테슬라 목표 주가 상향 조정에 대한 세부 사항이나 이를 주도한 분석가의 이름과 구체적인 성명은 아직 공개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상세 보고서가 곧 나오겠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그 정보가 부족합니다. 다만 이전에 분석가 이타이 미하엘리가 테슬라 관련 여러 보고서를 담당하며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한 기록이 있어서 이번 상향에도 그가 깊이 관여했을 거라는 추측이 나옵니다.
나옵니다. 하지만 이번 조정의 주도 분석가가 누군지는 여전히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고 추가 업데이트를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유저 비모하메드는 분석가들이 기회를 놓치고 374에서 509로 날아가는 기차를 쫓으려고 하는 상황이 바로 이런 거군요. 그들은 시장이 테슬라의 가치를 오래전에 알았을 때는 의심을 품더니 이제서야 일부가 깨어나고 있습니다 라고 하였고, 유저 레오 마르케스는 낙관적인 전망입니다. 만약 FSD와 로보택시가 스티펠이 기대하는 대로 확대된다면 483달러는 그리 먼 이야기가 아닐 겁니다. 대부분이 생각한 것보다 실제 진척이 더 빨리 나타나고 있습니다 라고 하였으며, 유저 가든 캐피탈 매니지먼트는 이 속도라면 테슬라의 밸류에이션이 곧 진정한 본질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자동차 제조사가 아니라 AI와 로보틱스 강자로요. FSD, 옵티머스, 로보택시가 함께 이동성, 노동, 물류를 재정의합니다. 2030년대는 테슬라의 시대가 될 것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한국 시간 기준 10월 10일 테슬라 메가팩 공식 계정은 테슬라 메가팩이 이올리안 에너지의 파두아 프로젝트의 확장과 함께 텍사스에 도착합니다. 완공되면 이 1.8GW시 프로젝트는 증가하는 전기 수요를 지원하기 위해 전력망 이용 효율성을 높일 것입니다 라는 글과 함께 공사가 한창인 사진을 업로드하였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샌안토니오 지역 전기 공급 회사인 CPS 에너지와 함께 개발되며 텍사스 전체 전력망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독립형 배터리 저장소로 꼽힙니다. 테슬라는 이 전체에 약 450개 전후의 메가팩을 공급하는데 테슬라의 이런 대규모 배포는 전 세계적으로도 최상위권에 속하는 사례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태양광과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를 안정적으로 활용하고 점점 늘어나는 전기 수요를 뒷받침하는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전체 규모는 400메가와트 출력과 1.8GW시 저장 용량으로 전력망이 필요할 때 빠르게 충전하거나 방출할 수 있어 안정성을 크게 높여줍니다. 프로젝트는 단계별로 진행되는데 첫 번째 단계인 파두아 1은 50메가와트 규모로 올해 9월 말부터 이미 전력망에 연결되어 에너지를 저장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파두아 2와 페르디난드 확장 부분은 350메가와트 추가 용량으로 작년 8월에 에너지 저장 용량 계약을 맺었고 지금 본격적으로 확대 중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2026년 내 완공 예정이며 1.8GW시 전체 용량이 가동되면서 데이터 센터나 산업 성장으로 인한 텍사스 전력 수요 증가를 지원하고 재생에너지의 불규칙성을 줄여줄 전망입니다. 테슬라의 올해 3분기 전체 에너지 배포량이 12.5GW시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파두아 프로젝트 하나가 1.8GW시 규모라는 사실은 정말 놀랍습니다. 이런 대형 프로젝트들이 2026년에 완공되기 시작하면 테슬라의 분기별 에너지 배포량은 현재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엄청난 증가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공지능 시대를 맞이해 전 세계에서 에너지 확보전을 벌이게 될 것이 확정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글로벌 에너지 저장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고, 이런 프로젝트가 여러 곳에서 동시에 진행되면서 테슬라 에너지 배포량의 성장 곡선은 더욱 가파르게 치솟을 것입니다. 게다가 텍사스에도 추가 메가팩 공장이 건설 중이며 최근 라스베가스 행사에서 공개된 메가블록 기술과 더해져 생산과 설치 효율은 크게 높아질 전망입니다. 이로 인해 배포량 증가가 가속화될 것이고, 그것을 아는 장기 투자자들은 테슬라 에너지 사업의 미래를 정말 기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저 킴 부인은 전기 수요를 충족하고 안정적인 전기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과거 겨울에 텍사스가 눈보라에 휩쓸려 며칠 동안 전력이 끊겼을 때 병원은 환자들을 전기가 공급되는 지역으로 옮겨야 했고 일부 주민들은 호텔에 체크인해야 했습니다. 그때의 악몽은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하였고, 유저 시마리는 텍사스에서 가장 큰 배터리 에너지 저장 배치, 이건 놀랍습니다. 이게 어디에나 필요합니다. 제 고향 뉴멕시코주에도 설치된다면 테슬라 메가팩과 태양광으로부터 엄청난 이익을 볼 수 있을 텐데요. 국가연구소, 기술 및 군사 산업은 말할 것도 없고 이것은 무한한 잠재력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지난 10월 1일 테슬라가 주주 투표를 독려하며 업로드하였던 프리몬트 공장 생산 감독자 키요코의 영상을 기억하실 겁니다. 테슬라에서 일을 하고 주식을 모은 덕분에 5 형제 중 가장 먼저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뤘던 그녀의 사연에 많은 이들이 감동하였었는데요. 그리고 그 후속 영상이 또 공개되었습니다. 테슬라 공식 계정은 한국 시간 기준 10월 10일 테슬라에서는 재능과 헌신을 보상하기 위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주식 취득 기회를 제공합니다. 기가 텍사스의 요지 보수 기술
기술자인 사라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녀가 열심히 일하고 얻은 테슬라 주식은 그녀가 가족을 부양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우리의 사명을 지지하고 성공을 이끄는 직원들에게 가치를 지속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올해 연례 총회에서 모든 제안에 대해 이사회 권고대로 투표해 주세요 라는 말과 함께 이번 영상의 주인공인 사라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영상 속 사라는 테슬라 주식이 저와 우리 아이들에게 멋진 삶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사라 몬테스입니다. 저는 기가 텍사스에서 유지 보수 기술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싱글맘이라서 생활이 힘들었습니다. 테슬라 이전의 삶은 아이들을 제가 원하는 대로 부양할 수 없었습니다. 방이 하나밖에 없었고 부모님 집에서 신세를 져야 했습니다. 아이들을 그 흔한 스포츠 활동에도 보낼 수 없었고 함께 보낼 시간도 부족했습니다. 이제 테슬라 주식 덕분에 제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주식을 일부 매도해 새 집을 샀습니다. 제 딸이 킨세아네라라고 하는 라틴 아메리카 전통 성인식을 하게 됐는데 킨세아네라는 결혼식처럼 큰 행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행기로 날아갔습니다. 아이들은 태어나서 처음 멕시코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정말 즐거워했습니다. 제 딸은 킨세아네라 당일에 너무나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그날이 정말 소중했습니다. 이제는 더 자주 휴가를 가고 아이들을 모두 스포츠 활동에 등록했습니다. 주식 덕분에 그런 모든 걸 할 수 있었습니다. 제 아이들은 제가 테슬라에서 일해서 정말 행복해합니다. 아이들에게 한 약속을 지키는 건 제게 세상 전부였습니다. 특히 아이들을 위해 더 나은 삶을 주는 것 말이죠. 정말 좋습니다. 제 아이들은 행복해하고 각자 방이 있고 자기 공간이 있습니다. 테슬라는 저와 제 아이들에게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테슬라에선 뭐든 가능합니다. 정말로요? 라고 하였습니다. 유저 MUD 파잘 무스타파는 해당 영상의 댓글로 이것이 직원 주식 소유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사라가 단순히 월급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 부를 쌓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노동자들이 이기면 회사도 이깁니다. 단순하지만 강력합니다. 라고 하였고 유저 댄 오브 디파이도 테슬라의 모델은 직원들이 단순한 노동자가 아니라 소유자로 대우받을 때 가능한 것을 보여줍니다. 더 많은 회사들이 그 길을 따라야 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유저 에바 에드스는 이게 바로 제가 테슬라를 사랑하는 이유입니다. 세계 최고의 자동차와 다른 제품들 뿐만 아니라 직원들을 진심으로 아끼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근본적으로 변화합니다. 인생의 모든 것처럼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해야 합니다. 훌륭한 일입니다. 일론과 테슬라 경영진 여러분, 신께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시길 빕니다. 라고 하였고 유저 캐서린도 사라씨 멋진 이야기네요. 테슬라 주식이 정말로 당신의 삶을 바꿔주었군요.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그 순간을 실현한 것에 축하드립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테슬라 컨텐츠 크리에이터 킴 자바는 모델3 Y 스탠다드 사전 체험에 초청되어 기가 텍사스에 방문했던 이들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한국 시간 기준 10월 8일 모델 Y 스탠다드의 내부 사진을 업로드하면서 스탠다드 모델 Y의 폐쇄형 글라스 루프에 대한 재미있는 사실입니다. 테슬라 엔지니어가 우리에게 말해주었는데 이 유리는 불투명해서 내부의 직물 안감을 제거하더라도 바깥쪽을 볼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며 파노라마 글라스 루프가 제거된 모델 Y 스탠다드의 천장이 철제 마감이 아닌 유리 지붕에 직물을 덮어 마감한 것을 알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애초에 철 지붕으로 만들던지 아니면 그냥 투명 유리로 유지하면 될 것이지 왜 굳이 유리를 넣고 천을 덮는 거지? 라고 갸우뚱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국 시간 기준 10월 10일 테슬라 엔지니어링 부사장 라스 모라비는 킴 자바의 이 글에 모든 유리가 똑같이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모델 Y 프리미엄의 유리는 별도의 코팅 작업이 되어 태양열을 차단하지만 스탠다드 모델은 그렇지 않습니다. 게다가 많은 사람들이 폐쇄형 헤드라이너를 원했기 때문에 고객의 의견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리고 직물로 덮어서 소음 개선에도 좋습니다. 라고 답하였습니다. 그리고 유저 패트릭은 라스 모라비의 이 글의 댓글로 왜 철로 만들지 않고 유리를 넣고 전을 덮은 건가요? 라고 물었고 라스 모라비는 비용, 공급망 및 공장의 제조 효율성을 고려한 선택입니다. 라고 답하였습니다. 즉 그 방법이 더 효율적이고 저렴하며 생산하기 더 좋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모델 Y 상위 버전의 파노라마 글라스 루프는 코팅이 입힌 적층 유리를 사용해 태양열을 효과적으로 차단하지만 이 코팅 공정이 재료비와 제조 비용을 크게 증가시킵니다. 본질은 유리 자체가 아니라 이 공정에 있었던 것입니다. 반면 스탠다드 모델은 이런 고급 코팅 공정이 필요 없는 기본 불투명 유리를 사용하고 내부의 직물을 덧대는 방식으로 대체합니다. 이 직물 천은 대량 생산되는 저렴한 소재로 설치가 간단하며 추가로 도로 소음을 줄이는 효과까지 더해 비용을
비용을 절감하고 경제적입니다. 그리고 왜 통으로 철판을 만드는 것보다 이것이 더 저렴한가에 대해선 모델 Y의 생산 라인은 처음부터 글라스루프를 설치하도록 최적화되어 있어 차체 조립 중 지붕 부분을 열린 상태로 유지하며 후반 과정에서 글라스루프를 쉽게 장착할 수 있습니다. 이 구조를 활용해 불투명 유리에 천만 덧대는 것은 기존 공급망과 공정 흐름을 그대로 이용하므로 추가 비용이 최소화됩니다. 반대로 철판 지붕으로 전환하려면 새로운 금형 제작, 용접 공정 재설계, 강성 보강을 위한 구조 변경 등 대대적인 엔지니어링 투자가 필요해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이런 제조 효율성과 공급망 안정성을 고려할 때 코팅 공정 없이 유리를 넣고 천으로 덮는 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유저 클라우디오 옴라브렐라는 지붕을 금속으로 바꾸는 것은 아마도 새로운 충돌 테스트 인증을 요구했을 것입니다. 지붕 교체 비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바로 이 부분이었을 겁니다. 라며 충돌 테스트에 대한 것까지 감안하면 테슬라의 선택이 더더욱 합리적이라고 하였고, 유저 사이먼 피도 스탠다드 모델에 대한 그 설명이 아주 이해가 갑니다. 비용을 줄이고 생산을 간소화하면서도 고객들에게 견고한 헤드라이너를 제공하는 것은 테슬라의 현명한 선택입니다 라고 하였으며, 유저 밋 엘은 그런데도 방구석 전문가들은 이걸 보고 테슬라 제조 방식이 정신 나갔다고 조롱하더군요 라며 어처구니 없어 하였습니다. 저가형 모델 Y 스탠다드가 유럽에 출시되었습니다. 가격은 39,990유로이며 사양은 동일하지만 한 가지 특이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오토파일럿 포함입니다. 현재 유럽에 FSD가 배포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오토파일럿을 기본 사양으로 넣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나마 다행이지만 한켠으론 유럽 FSD 배포가 당분간은 불투명하다는 신호로도 보여서 씁쓸합니다. 그래도 이걸 보면 기가 상하이에서도 추후 생산할 스탠다드 트림도 우리나라에 들어올 땐 오토파일럿이 포함될 것 같습니다. 또한 스탠다드 제외 프리미엄과 퍼포먼스 트림을 위한 마린 블루 색상이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어둡고 채도가 낮은 고급스러운 블루 색상이며 개인적으로 매우 마음에 들었습니다. 다만 기가 상하이의 빙하 블루 같이 이건 기가 베를린 전용 색상으로 기가 상하이가 이 색을 들여오지 않는 한 한국 시장과는 무관한 색상이라서 아쉽습니다. 또한 뉴럴링크의 UX 동영상이 X에서 화제였습니다. 애플 출신의 뉴럴링크 디자이너 루즈 마다비안이 업로드하고 공동 창업자인 서동진 박사가 공유한 이 영상은 뇌에 이식하는 의료기기 서비스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세련되고 사용자 친화적인 비주얼에 많은 이들이 놀랐습니다. 그로 인해 조회수는 무려 105만 회를 넘겼습니다. 영상 속에서는 생각만으로 화면 곳곳을 제어하고 마우스 드래그도 하고 볼륨도 조절하며 특히 기기의 배터리, 업데이트, 메뉴 이동 등 기기와 사용자 간의 상호작용이 매끈하고 훌륭해 감탄을 자아냅니다. 유저 에멧 페퍼스는 와, 이 기술이 우리 모두의 마우스와 키보드를 대체할 것입니다. 컴퓨터나 인터넷을 통해 디지털로 상호작용하는 것이 이 기술로 마우스와 키보드를 대체하면 훨씬 더 쉬워질 것입니다 라며 감탄하였고, 유저 데브라 르콩트도 이제 이게 바로 여러분이 이룩한 모든 업적 중에서 가장 관심을 끕니다. 파킨슨병을 앓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의 진척을 아주 가까이 지켜보고 있으며 감사하다는 말로는 그 감사를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였고, 유저 조이씨는 뉴럴링크의 텔레파시 인터페이스 데모가 놀랍습니다. 생각 기반 제어와 직관적인 디자인은 혁신적인 변화입니다. 12개의 임플란트와 2000일 이상의 사용자 일수, 누적 기록을 보는 게 흥미롭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자동차 구매자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인 에드먼즈에서 테슬라의 저가형 모델 3 스탠다드 리뷰를 업로드하였습니다. 에드먼즈 공식 사이트에는 텍스트로 리뷰를 올렸고 에드먼즈 유튜브 채널에도 리뷰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커뮤니티에 여러 우려와 달리 매우 좋은 평가가 나와서 소개해드립니다. 에드먼즈의 자동차 기자이자 수석 콘텐츠 부사장인 알리스테어 위버는 운전을 즐기는 사람이라면 모델 3 스탠다드가 동급 모델 Y보다 훨씬 더 매력적으로 느껴질 것입니다. 게다가 여전히 전통적인 테슬라 느낌을 줍니다. 테슬라의 상징적인 즉각적인 스티어링 응답, 즉 핸들을 돌리면 차가 즉시 반응하는 이 기능은 여전히 제대로 작동하며 코너링 시 롤링도 거의 없습니다. 테슬라의 공식 수치에 따르면 모델 3 스탠다드의 시속 0에서부터 60마일까지 가속 시간은 5.8초로 프리미엄의 4.9초보단 느려지긴 했지만 6초 미만은 패밀리 지향 세단으로는 여전히 빠릅니다. 모델 3 스탠다드를 타며 성능이 부족하다고 말할 사람은
점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차의 가속 방식도 익숙합니다. 모델 Y 스탠다드와 달리 모델 3 스탠다드는 가속 페달 응답이 눈에 띄게 약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재미있고 스포티하게 느껴집니다. 결코 저가형 대안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모델 3의 변경 사항은 모델 Y만큼 광범위하지 않습니다. 운전석에 앉아 있으면 엔트리 레벨 차라는 표시가 거의 없습니다. 모델 Y 스탠다드에서는 파노라마 글라스 루프를 없애서 프리미엄 라인과 실내 격차가 크게 느껴지지만 모델 3에는 파노라마 글라스 루프가 여전히 남아있어서 차이가 적어 보입니다. 주관적인 의견이지만 직물 시트의 첫 인상도 꽤 마음에 듭니다. 유일하게 신경 쓰이는 절감은 오토스티어 기능 제거입니다. 그리고 이는 고객이 더 많은 돈을 지불하게 하려는 마케팅 전략으로 추정됩니다. 프리미엄 라인으로 올리거나 FSD 구독을 요구하는 것이죠. 이 불편함을 제외하면 모델 3는 여전히 훌륭한 가족용 차로 SUV 대비 다용도 활용성이 부족하고 경쟁 차종인 현대 아이오닉 6만큼 후면 공간이 넓진 않지만 4인 성인에게 여전히 넓고 실용적인 차입니다. 모델 Y 스탠다드가 그 가격에 걸맞는 차인진 의문이 들지만 모델 3 스탠다드는 명확히 그 가치를 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유저 온센 엔조이어는 가치는 사양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OTA 업데이트가 차를 새 것처럼 느껴지게 해주는 그것입니다. 낮은 서비스 비용 그리고 장거리 주행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그 주행거리입니다. 먼 온천까지 한 대를 운전해보세요. 그러면 테슬라가 주는 일상적인 편의성의 가치를 알게 됩니다. 라며 리뷰에 동의하였고 유저 사이버 JC도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테슬라에 대한 증오가 없는 자동차 리뷰라뇨. 에드먼즈에서 극찬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후기가 나온 것이 저널리스트로서 솔직한 의견이었길 바랍니다. 라고 하였으며 유튜브 유저 하디파1은 이 스탠다드 모델들의 가장 좋은 점은 이런 모델을 원하지 않으면 사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원하면 살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게 배송, 택시, 렌트카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잊습니다. 라고 하였고 유저 윤한솔도 스탠다드 모델 3는 실제로 괜찮습니다. 새 차를 사야 한다면 이 모델을 선택하겠습니다. 모델 Y의 경우 스탠다드 버전은 가격에 비해 꽤 나쁩니다. 차라리 프리미엄을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로이트 샤르마는 인도 크리켓의 절대적인 아이콘으로 2025년 10월 기준 그의 인스타그램 팔로워는 4,400만 명, X에서는 2,400만 명이나 됩니다. 그의 게시물은 하나당 수백만 뷰를 기록하고 젊은 팬층의 트렌드를 주도합니다. 인도의 14억 인구 중 크리켓 팬이 8억 명이나 되는 시대에 샤르마는 문화적 상징이고 그는 아디다스, 위블로 등 여러 개의 글로벌 브랜드의 앰베서더를 맡고 있으며 광고 수익은 연간 60억에서 70억 루피, 한화로 1,000억 원에 이르러 그의 상업적인 가치는 압도적입니다. 그런데 이런 로히트 샤르마가 X에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는 뭄바이 연례 크리켓 행사인 CEAT 크리켓 어워즈에 참여하였고 이 행사는 크리켓 선수들의 지난 성과를 기리는 자리인데 이곳에 그가 모델 Y를 타고 나타난 것입니다. 로히트 샤르마가 최근 뭄바이 시상식에 테슬라 모델 Y를 타고 등장한 건 인도 시장에 막 진출한 테슬라에겐 정말 상징적인 순간입니다. 게다가 테슬라의 광고나 후원 없는 마케팅 전략을 고려하면 그의 선택은 순수한 개인적 호감과 신뢰에서 비롯된 것이기에 그 의미는 더욱 큽니다. 물론 몇 년 전부터 인도의 유명 배우들도 테슬라 차량을 탑승한 사례가 많았습니다. 테슬라가 인도에 공식 진출하기 전부터 리테시 데슈무크나 푸자 파트라 같은 스타들이 테슬라 구매를 인증했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미국을 오가며 미국에서 구매하거나 사용한 사례였고 인도 현지에서 직접 구입하고 탑승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처럼 국민적인 스타인 로히트 샤르마가 현지에서 테슬라 모델 Y를 구매해 시상식에 타고 등장한 것은 더 큰 의미를 지닙니다. 이 영상은 X에서 빠르게 퍼졌습니다. 최초 게시글은 무려 3일 만에 270만 회 조회수를 기록하였으며 4,200개의 좋아요를 받았습니다. 유저 타로는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4천만 명을 넘는 로히트 샤르마가 새 테슬라 모델 Y를 구입했습니다. 크리켓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시청되는 엔터테인먼트이기 때문에 그의 선택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겁니다. 더 많은 인도 유명 인사들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테슬라 그리고 인도 소식이기에 빠질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도계 미국인이자 테슬라의 FSD 프로젝트 수장인 아숍 엘루스와미입니다. 아숍은 앞선 타룬의 게시글을 인용하며 테슬라 가족이 되신 걸 환영합니다. 로히트 라고 반겼고 테슬라 인플루언서 테슬라 코노믹스 또한 이것이 바로 테슬라가 광고를 할 필요가 없는 이유입니다. 인도 국가 크리켓 팀 주장인 로히트 샤르마는 인스타그램에 4천만 명이 넘는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는데 그가 새 테슬라
모델 Y를 구입했습니다. 라고 하였는데 이 글은 일론 머스크도 재게시하였습니다. 유저 헤만트 가우탐은 로히트 샤르마는 꿈같은 삶을 살고 있군요. 모델 Y를 타는 모습을 보니 그는 경기장 안에서도 품이 있고 밖에서도 품위가 넘치네요. 라고 하였고 유저 겔슨 루즈는 전기 자동차의 채택이 다양한 커뮤니티를 통해 어떻게 확산되고 있는지 보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테슬라를 선택함으로써 확실히 더 넓은 대중에게 알리는 효과가 있을 겁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토론토에 본사를 두고 있는 로열 뱅크 오브 캐나다 산하의 글로벌 투자은행인 RBC 캐피털 마켓이 테슬라 목표 주가를 주당 325달러에서 500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상향을 주도한 분석가는 톰 나라얀이며 그는 자동차와 기술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애널리스트로 테슬라를 포함한 혁신 기업들의 성장 전망을 지속적으로 평가해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그의 목표 주가 상향 노트는 금요일에 고객들에게 보내졌습니다. 톰 나라얀이 목표 주가를 상향한 이유는 테슬라의 옵티머스 로봇 잠재력을 평가에 새롭게 포함했기 때문입니다. 톰 나라얀은 투자자들을 위한 노트에서 테슬라는 2050년까지 약 9조 달러 규모로 예상되는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의 5%를 점유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테슬라가 옵티머스를 제조, 고객 응대 및 서비스 산업, 개인 소비자라는 세 가지 주요 분야에 진출시킬 것으로 보이며 군사나 경찰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은 2050년까지 앞서 말씀드린 대로 9조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추정되며 가장 큰 채택 분야는 가정에서 33%, 농업에서 21%, 제조 및 물류에서 12%, 소매 및 상거래에서 11%입니다. 테슬라의 경우 개인 소비자 가정, 제조 및 물류, 고객 응대 및 서비스 산업 부문에 집중해 점유 가능한 시장을 4조 3천억 달러로 가정하며 2050년까지 휴머노이드 관련 수익으로 4,040억 달러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테슬라의 미래 잠재력에서 옵티머스는 전체 평가의 36%를 차지하며 로보택시가 37%, FSD가 11%, 자동차가 8%, 메가팩이 8%를 차지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추정은 테슬라의 AI 기술 통합과 시장 확대 전략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테슬라를 단순한 전기차 제조사를 넘어선 종합 기술 기업으로의 전환을 강조합니다. 특히 옵티머스 로봇의 일상생활에서부터 산업 현장까지 광범위한 적용 가능성을 강조하며 이것이 테슬라의 수익 다각화를 촉진할 것이라 전망하고 장기 가치를 재평가한 것입니다. 다만 RBC 캐피털 마켓은 이전에도 테슬라에 대해 우호적인 기관이었습니다. 최근 몇 년간 긍정적인 목표 주가를 제시해왔으며 테슬라의 가치가 현재 수준을 훨씬 초과할 수 있다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2023년과 2024년 보고서에서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과 에너지 사업부의 성장 잠재력을 강조하며 지속적인 매수 추천을 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번 상향 조정은 RBC의 일관된 관점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유저 GB 몰커는 놀랍지 않습니다. 자율주행이 확대되면 이러한 밸류에이션은 나중에 보면 겸손해 보일 것입니다. 라고 하였고 유저 핫사는 이건 중요합니다. 캐나다 은행들은 보통 숫자에 보수적이기 때문입니다. 라며 해당 소식을 반겼으며 유저 스톰은 RBC가 마침내 현실을 깨닫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몇 달 동안 범죄적으로 저평가되어 왔습니다. FSD가 계속 개선된다면 500달러는 여전히 보수적인 목표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모두 이 소식을 좋아한 건 아니었습니다. 유저 닥터 잭은 테슬라 분석가와 날씨 예보원이라는 두 직업이 있습니다. 그들은 둘 다 실시간으로 전망을 조정하며 여러 번 틀려도 여전히 직장을 유지합니다. 라며 떨떠름해 하였고 유저 프로젝트 2029는 무지한 기관들의 목표 주가를 게시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그들은 제대로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하였으며 유저 아노님 10은 테슬라의 펀더멘탈은 변화가 없습니다. 이 분석가들은 이미 가격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가격 목표를 상향 조정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